고혹적인 색채의 이끌림, 서정적이면서도 강렬한 표현,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광택이 고급스러운 성태훈 작가의 작품 나라라 닭 시리즈. 새벽을 알리는 길조이자 희망을 상징하는 닭을 통해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작가의 마음이 듬뿍 담겨있는 그의 작품을 아름다운 TV 갤러리에서 만나봅니다. 네, 오늘은 아름다운 TV 갤러리 성태훈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칠로 예. 나라 닭 작품 시리즈를 하고 있는 희망을 그리는 작가 성태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닭이 나네요. 그래서 희망인가 봐요. 네. 닭만 나는 게 아니라 닭새끼도 같이 나죠. 그래요. 지금 작은 것들이 다 병아리인 거죠. 네. 예. 병아리도 사실 이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 예. 병아리 실제 저렇게 많이 날 수는 없으니까 예. 멀리 있는 닭새끼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림 어떻게 감상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림 보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감상법과 함께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감상할 때 어떻게 감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가 이런 것을 네. 많이 궁금해해요. 예. 이제 뭐 피카소 같은 사람은 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공부를 좀 하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림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그림에 가지고 있는 재료라든가 혹은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그 그림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죠. 작가님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옷으로 작업을 하게 되신 거고 손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신 건가요? 예, 이제 저는 항상 그 전에 그 수묵화로 붓으로 많이 그렸는데요. 근데 이제 그림이라는 게 항상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과정이 수묵화 모피를 이용한 작업을 오랫동안 하다가 좀 지루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붓 대신에 한번 직접 지도하러 손가락으로 한번 그려보자. 네. 예, 그래서 한번 이걸 했고 변화의 과정입니다. 아, 예. 변화하는 과정 중에 예, 예. 있으시다고요? 예. 옷 작업은 어떻게 해서 선택하게 옷 작업도 되신 마찬가지죠. 거예요? 그 똑같이 변화의 과정인데 예. 이제 평상시 옷 작업에 대해 관심 많이 갖고 있었어요. 많이 갖고 있는데 근데 보통 옷 하면은 그냥 공예품을 많이 각인하잖아요. 예. 공예품이나 인상을. 그러다 보니까 주로 자개나 나전칠기 이런 쪽으로 많이 좀 활용을 해요. 장식적으로. 근데 옷이라는 재료가 가장 오래된 재료면서도 장점이 많은 재료거든요. 이걸 약간 현대회화로 풀어보자. 회화적으로 한번 풀어보자 해서 옷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또 옷 작업이랑 수묵 작업이랑 네. 차별점 있는 것 같아요. 수묵 네. 작업은 좀 더 정밀한 작업으로 보여지고요. 네. 근데 옷 작업은 되게 독특하게 네. 이런 건 왠지 필름 작업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진 건지 그런 과정이 어차피 이제 있으시네요. 제 작품 소재가 나라 닭이지 않습니까? 네. 현실 속에서는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아, 그래서 어차피 이제 유토피아 작가의 개인의 유토피아다 보니까 작품도 자연스럽게 좀 신비적인 느낌이 좀 들게 네. 그런 식으로 좀 풀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옷 작업을 하면 그 독성이 있잖아요. 예, 그럼 옷독에 많이 많이 오르죠. 오르셨는데. 옷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옷을 한번 오르면은 아마 네. 다 누구나 다 어렸을 때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옷 경험이. 한번 옷이 오르면은 온몸이 일단 붉은 반점이 생겨요. 아, 그리고 심하게 간지럽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독인데. 얼굴이 아주 팅팅 부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옷이 좀 오르면 내성이 길러지는데, 처음에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옷 오르면은 가장 피부에 가벼운, 약한 부분에서 튀어나와요, 옷이. 그 손가락 마디, 뭐, 여기 어머. 이런데, 예, 예. 목 뒷덜미, 예, 예. 아니면 겨드랑이, 예. 남자 사타구니, 아이고. 그쪽에 많이 긁는데, 심하게 간지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 탔을 때, 네. 이제 심하게 그 부분이 간지러운 거예요. 이게 이제 네. 간지러운데 이걸 긁을 수 없잖아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그 동영상 찍으면 갑자기 지하철남으로 이제 통하니까 올라갈까봐 유튜브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한쪽에 참을 수 없죠. 지하철 그 사이사이에 그 칸 막힌 그 중간이 있어요. 네. 그거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봤을 때는 그냥 아주 이제 좀 일이 급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며칠을 고생하시다 보네요. 짧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옷이 한번 오르면은 한 네. 보통 빠른 사람들은 한 20일간 좀 많이 긴 가서 한 30일 정도 가요.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거를 계속 고집하신다고 일단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옷이 첫 번째가 남들이 못하는 걸 하는 거 그 매력이 있고 두 번째가 옷이 상당히 좀 깊이감이 있어요. 네, 탁월해요, 그러네요. 깊이감이. 느낌이 예. 있어요. 옷 자체에서 이제 깊이감이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예. 그럼 그 작업하실 때마다 옷 독에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아니요, 처음에 서너 번만 옮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내성이 길러져서 서서히 줄어듭니다. 사실 뭐 다른 그림도 그리셨을 거잖아요. 네. 근데 오태화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옷이 아까 보시다시피 광택이 나요. 옷 자체에서 오랜 이제 사포질을 통해서 광택이 많이 나고 또 깊이감이 워낙 깊어요. 그리고 이 옷이 이게 보존성이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은 수명이 아주 깁니다. 얼마나 간? 그 중국 공식 그 유물 기록에 7,000년까지 된 게 있어요. 예, 그 공식적으로 기록된 게 네. 7,000년 전 거가 옷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그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옷으로 쓴 재료가 있고요. 그러니까 종이가 지천년 견백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종이가 1000년을 가고 견이 100년을 간다. 가는구나. 내가 볼 때 오칠은 훨씬 더 그보다 오래 전서부터 사용이 됐었고 또 내구성도 좋고 예. 아마 그래서 아마 뭐 그 사람들이 죽으면 관 같은 거 위에 이런 오칠 같은 걸 해서 내구성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근데 내 생각에는 예. 사실은 그 작품의 하단 부분에 예. 보면 전통적인 수묵회화의 그런 형식들을 있죠. 다 보여주는데 예. 하필 뭐 사실은 뭐 새도 많고 뭐 기러기도 있고 거의 뭐 그리셔도 되는데. 그런데 굳이 저렇게 닭을 갖다가 예, 예, 날리는 이유가 예, 이제 제가 5년 전에 그 양술에서 그 닭을 키웠었어요. 이제 서울에서 쫓겨다니다가 이제 작업실 월세 못 내서 쫓겨다니다가 예. 이제 양수에서 잠깐 좀 한 5년 살았는데 그때 5년인데 그 닭을 키우면서 닭이 나무에도 올라가고 지붕에도 올라갑니다. 아시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장난치다 보면 쫓아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그 못 나는 닭이 막 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게 하면서 그러고 나도 날고 싶다. 나도 헐 날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예, 그래서 이제 나라 닭을 하게 된 건데 닭이 원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상당히 좀 그 동양에서는 상당히 좀 성스럽게 생각하는 그 닭띠라고 하지 않습니까? 닭띠. 아, 네. 예, 성스럽게 생각을 해요. 뭐 귀신을 물리치고 애군을 물리치는 그 의미가 있고, 벽사의 의미가 예, 있다는 벽사의 거죠. 의미가 있죠. 예, 저 어둠 물리치는 의미. 예, 또 그런 반면에 닭뱃을 아시다시피 뭐 관직을 상징해서 자식들이 좀 약간 대대손손 좋은 관직에 나가고 하는 그런 의미가 벽사의 의미가 있고요. 네. 예, 닭의 의미가 또 반면에 한편으로 닭이 또 안 좋은 그 성찰의 의미도 있어요. 어떤? 닭대가리라고 하잖아요. 닭대가리. 보통 멍청함의 상징의 표현으로 닭대가리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 IQ가 안 좋아서 닭대가리라고 할까요? 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꿩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다 그 두뇌가 작은데 굳이 닭이라는 동물 활용해서 닭대가리라고 멍청함의 대명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다른 새들은 그래도 날개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가축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닭은 편안함에 길들여져서 물론 그것도 진화의 한 과정일 수 있겠지만은 일부에서 보면은 그래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호해주니까 날개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편안함에 길들여지니까 태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좀 편안함에 길들여지면은 나중에 다 닭대가리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제 작품은 그래서 굳이 나는 닭이 아니라 날아라 닭, 제 의지를 강조해서 날아라 닭이라고 타이틀을 한 겁니다. 또 나라라 닭이 네. 지난 7월에 프랑스 전시 네. 다녀오셨잖아요. 거기서 성황리에 끝내고 오셨다고요. 예. 폭발적인 인기가 뭐 있으셨다고. 제 입으로 말하는 그렇지만 아무튼 저 외국 사람들이 네. 상당히 오칠 작업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특히 특이하니까. 파리에서 전시를 했는데 네. 그게 옷을 상당히 많이 알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 그 프랑스가 그 베트남이 옷 주산지였던 베트남이 그 프랑스의 식민지였더라고요 한때. 그래서 맞아요. 프랑스 사람들이 옷을 많이 알더라고요. 예. 거기다가 운이 좋게도 제 나라 닭이 예. 그 닭이 프랑스를 상징하는 국조예요. 그렇구나. 예, 나라 이게 닭이 그 국조인데 예. 이제 제 작품이 날아가는 장면이 있어서 예.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좀 좋아하겠네요. 좋아하더라고 관심 많이 갖더라고요. 예. 근데 닭도 있지만 간간히 다른 새도 보이는 것 같아요. 저긴 닭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저거 이제 매입니다 매. 매는 왜 예, 그러신 네, 거예요? 과거작인데요. 예. 이 작품 한참 때 이제 그 과거작 예전 작업인데 전쟁 많이 났을 때 뭐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많이 났을 때 워낙 사람들이 좀 그 뭡니까 불안감이 살고 있어요 일상을. 그걸 약간 좀 그 동양화의 형식을 빌어서 한번 표현해 보자 해서 약간 매하고 닭은 천적인데 천적이에요? 천적 관계인데 그래서 그 시대 상황을 한번 담아보려고 은유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매화도 그리신 건가요? 예, 매화는 원래 이제
그 상징으로 집어넣은 거고요. 예. 어차피 매화가 동양의 전통 회화에서 사군자라고 그러는데 그 추위를 이겨내고 이렇게 봄을 알리는 그 봄의 전령사 역할을 있어요. 매화가. 예, 그래서 그 의미를 좀 바램을 좀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화가 예전 작품 매화가 이런 빨간색 매화가 아니고 초록색 매화예요. 예. 예, 원래 홍매 백매는 있어도 예. 초록 매화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못 나는 닭이 홀을 날고 하늘을 날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추위를 이겨내면은 이런 매화도 초록 매화가 피지 않겠느냐. 그 약간 유토피아를 좀 상징하고 그러니까 희망을 예. 말하는 거네요. 예. 오늘도 매화 그려주시는 건가요? 예, 예, 예. 뭐 그런 얘기죠. 매화는 아무리 추워도 자기 향기를 팔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지저와 어떤 절개의 상징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난국죽이라고 해서 동양화에서는 매가 제일 많이 처음이네요.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근데 저 그림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매하고 닭하고 매화하고 사실은 뭐 전혀 현실적으로 이렇게 존재가 불가능한 그 현실적인 것들을 넘어서는 어떤 이상 속의 어떤 세계들을 갖다 이렇게 한 화면에 담아낸 것 같아요. 근데 생동감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림은 성 작가님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저도 이제 그 중학교 때 물론 초등학교 때 이제 그림을 좀 관심이 많았었고 중학교 때 미술반을 들어갔어요. 예, 미술반을 들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림을 좀 시작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술고를 졸업하고 이제 재수해서 홍익대를 들어간 거죠. 아우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시는데 돈도 많이 드셨겠네요. 아니 근데 운이 참 좋게 네. 고등학교에 예고를 들어갔는데 네. 그때는 이제 공립에서 광주예술고라고 아. 예, 공립해가지고 제가 1회예요 1회 첫해 졸업생이어서 다 학비가 무료로 이제 졸업을 했어요. 참 운이 참 좋았던 것 예, 같습니다. 재수까지 하셨으면 홍대 네. 돈 꽤 많이 들잖아요. 근데 성 작가님이 이렇게 예. 겉으로는 그렇게 겸손해 보이지 않는데 말씀은 되게 겸손하게 하세요. 뭐 이렇게 본인이 열심히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아서 들어갔다든가. 근데 내가 볼 때는 작품의 그 패턴이 한 2가지 정도로 자료를 보니까 나타나는 것 같아요. 2007년을 전후해서 그 이전에는 뭐 전투기 같은 상당히 좀 이색적인 그 주제들을 다루고 그 이후에 이제 나라라 닭 시리즈를 갖다 제작을 하게 되는데 작가의 그 생각으로 볼 때 이렇게 변화하게 된 그런 결정적인 동기라든가 이런 거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 이제 물론 시대 상황도 있지만은 제 이제 그 예술 철학은 항상 변해야 된다. 예, 이러면 장인과 예술가의 차이점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장인이 아니고 예술가입니다. 꼭 장인을 폄하하려고는 아니고 예술가와 장인은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예술가는 끊임없이 변화 과정을 추구해야 되고 예를 들면 사람 피도 끊임없이 순환이 되니까 살아있는 거고 사고도 굳지 않고 계속 순환이 되면은 살아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사고가 굳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죽은 거리다니는 시체겠죠. 죄송합니다. 이 말해서 거리다니는 시체겠죠. 아니요, 그러면 작품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작가가 어느 정도 그 그림이 팔린다고 계속 그 작품을 그러면 계속 안 되죠. 10년, 예. 20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정기적으로 자기가 또 지루하다 싶으면 바꿔야 되고 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예술가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작품은 항상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비싼 재료 쓰시고 또 재수도 하시고 예고도 나오시고 하셨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림도 그리셨으니까 굉장히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정반대입니다. 예. 네, 뭐 이제 저 우연치 않게 제 과거는 이제 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밝혀지는 원래 작가는 작업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네. 이제 원치 않게 이제 조녀커 키버킹 펀드라는 걸 통해서 이제 과거가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사실 그 아버님이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셨어요. 이제 이북에 내려오셨다가 이제 저 전라도 곡성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서 이제 저를 낳고 남해 소장농을 하시면서 자식들을 길렀어요. 아마 여타 실향민들도 다 그런 식의 비슷할 겁니다. 아마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작가라는 삶은 다 아시다시피 다 누구나 그런 삶이 필요한 거고 저도 역시 그랬고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부모님이 그러다 보니까 또 힘들다 보니까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학창 시절에 그래서 이제 운이 참 좋게 이제 주위 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선배님들 교수님들 뭐 이 선후배들이 다 도와줘서 등록금도 대주시고 결혼도 비용도 대주고 결혼식 비용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무사히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작가님이 굉장히 재밌으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유머러스 하신 분인데 작품이 오늘은 그 예전 작품이 별로 없어서 예. 그 작품 안에서도요 굉장히 닭들이 표정도 살아 있고요. 굉장히 유머러스하면서 닭들이 표정이 있다고요? 이렇게 키치적인 작업이 많으세요. 네. 닭들이 표정이 있다니까 네, 정말 표정도 있고 신기한데요. 행동으로도 보여주고요. 행동으로도 네, 재미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뭐죠? 아이다. 그 네. 병아리들이 네, 네. 그 엄마 따라서 나는 모습인데 예, 그 안에 예. 이게 재밌게 이제 아. 그런 생동감이 느껴지는 거죠. 예. 이제. 옷 작업 그림에 대한 평도 해주시죠. 근데 옷 어떤 작업은요, 느낌을 받는지. 그 예전 작업이랑 비했을 때 그렇게 사실감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렇게 느낄 수는 없지만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압도적인 것 같아요. 그게 밑에 하단 옷이라는, 부분은 예. 추상화적인 그런 형식을 많이 보여주고 왜 닭의 모습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주의적인 표현 같은 거 여기 보면 뭐 벼슬이라든가 뭐 그 닭의 불이라든가 이런 거 아주 구체적으로 잘 묘사를 하고 있네요. 키버킹 펀드를 통해서 네. 대중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주셨는데 네. 근데 그러면서 또 그 나름 고흐의 작품을 보면서 예전에 아팠던 그런 적도 아프셨다. 있으셨고, 예, 그런 감명이 네. 감명 깊게 그 느낀 작가에 대해서 뭐, 얘기 좀 이제 해주세요. 뭐 제가 좀 얘기 뭐 하지만은 이제 옛날에 이제 교통사고를 좀 심하게 당했어요. 예, 대학 다닐 때 대학 2학년 때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했는데 이제 몸이 겉으로 보면 이제 멀쩡해도 이제 너무 그냥 심한 상처가 있어요. 예, 몸에 상처가 있어서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게 죽음고비를 한번 넘기고 갑자기 눈물 줄줄 짜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예, 그런 그 과정을 거치고 그때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그 충격으로 어머님 시골에 계신 어머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 시골에 보면 고추를 지붕에다 넣으시잖아요. 고추를 지붕에 넣으시는데 이제 마침 지붕에다 고추 넣으시다가 사고 소식이 들어가가지고 어머님께서 이제 쓰러지신 거예요. 그 지붕에 떨어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그때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모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다시 재입원해라. 왜냐하면 뭐 폐결핵 말기다. 이게 오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오진인지 몰랐으니까. 예, 그리고 다행이다. 이제 뭐 집에서 뭐 그릇 삶고 수저 삶고 예. 예, 따로 마스크 하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때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저 놀랍죠. 그래서 어머니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홍대 교수님 평상시 저를 많이 아끼셨던 교수님한테 이제 편지도 쓰고 또 두 분한테 편지를 쓰고 이제 죽으려고 양화대교를 갔었죠. 근데 이제 물이 무서워서 못 죽었습니다. 결국은. 그렇죠. 그것도 그런 거 함부로 그러시면 안 되죠. 예, 그럼 우리가 이런 예. 그림 못 봤잖아요. 예. 예. 이제 물이 무서워서 못 죽었는데 예. 근데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이게 저한테 가장 크게 큰 자산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예. 나니까 또 예.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은 주위 분들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예. 이제 그렇게 또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품에 반영이 돼서 아무래도 이제 제 작품도 시대에도 사회에도 관심 있는 작업을 했었고 예. 한때 그게 또 제 의무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생긴 좌우명도 있으시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뭐 다음에까지는 뭐 하지만은 그 작업은 치열하게 하자. 치열하게. 예, 근데 인간관계는 둥글둥글하게 하자. 요즘은 이제 작가들이 반대인 경우가 많잖아요. 예, 인간관계는 아주 그냥 안 좋으면서 작업만 또 둥글둥글하게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반대로 이제 인간관계는 이제 둥글둥글하게 살고 소통하면서 교류하고 이해하고 작업은 치열하게 하자. 이제 그게 아마 그때 느낀 감정이거든요. 작가님 혹시 기억에 예. 남는 컬렉터분도 있으신가요? 예, 있죠. 제 기억에 남는 컬렉터분이 이제 많지는 않지만은 아주 소중한 분들이세요. 이제 제가 힘들 때마다 제 작품을 작업실에 오거나 아니면 전시장에 오셔서 작품을 구입해 주는 분들인데 한 분은 이제 그 예술학과를 졸업하시고 큐레이터를 했던 분이시고 또 한 분은 사업하신 분인데 사업하신 분인데 이제 정기적으로 오셔서 제 작품을 좀 구입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무명 작가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던 예. 분들이세요. 그러면은 예. 몇 년을 그렇게 관심 갖고 계속 구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몇 년까지 물론 첫 개념 때는 아니고 예. 그도
한 5, 6년 전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꾸준히 관심 예. 갖고 지켜보고 예. 계시는 컬렉터님도 예. 계시는군요. 예, 예. 뿐만 아니라 국립현대미술관에도 소장돼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또 어디서 작가님의 그림 만나볼 수 있나요? 네, 한국 도로공사에도 소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라이프치 국립민속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고 미국의 아스토 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어요. 아, 네. 해외 전시도 많이 하셨나 봐요? 해외에서도 아,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2번 했었고요. 예. LA에서 했었고, 그다음 중국 베이징, 아. 독일 베를린, 뭐 이번에 이 앞전에 했던 프랑스 파리 예. 개인을 했었고요. 이제 내년 정도에는 이제 보스턴 다시 또 미국의 보스턴하고 또 내후년에 파리 전시가 예.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작가님의 그림 보려면은 어떤 전시가 예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지금 가깝게라도 이제 이번에는 뭐 개인전은 아니고 예. 이제 부수 개인전 형식인데 예. 이제 아트페어 같은 것도 있지만 이제 창원에 예. 가장 가까운 데가 창원에 이제 성산 아트홀이라고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부수 개인전을 할 생각입니다. 예. 참 전시도 다양하게 여러 군데에서 하시네요. 그럼 기억에 남는 전시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기억에 남는 전시 같은 건 가장 그래도 제일 최근에 했던 옷으로 첫 발표했던 파리 개인전하고 이번에 저 삼청동에 있는 한벽원 미술관 그 옛날 원전 미술관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은 옷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시지만 또 앞으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는 그럼 옷 대신 또 다른 거를 선택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이제 저옷 작업을 계속 또 뭐 지금 현재는 이제 옷의 매력을 푹 느끼니까 옷 작업을 하는 건데 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좀 지루해지면은 그다음 또 작업을 바꿔야죠. 아, 성 작가는 그럼 뭐 희망이라든가 뭐 꼭 뭐 이루고 싶은 그런 소망 같은 게 있나요? 뭐 제 작품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작가가 꿈이고 이제 화가가 되는 게 꿈이니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또 꾸준히 변화하는 과정 거치면서 좋은 작가 길로 가는 게 제가 가는 소망이죠. 지금도 훌륭한 작가님이신데 꿈이 또 훌륭한 작가가 되는 거라고. 뭐 아니, 얼핏 보니까 뭐 어떤 인터뷰에서 보니까 뭐 이렇게 옷 작업을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옷칠 뭐 연구소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뭐 해보고 싶어요. 예. 이번에 이제 옷을 한번 매력에 빠졌으니까요. 네. 이번에 기본 기회에 옷을 창작 한번 연구소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좀 옷 작가들 좀 젊은 작가들이나 뜻을 같이 한 작가들 해가지고 하나 지금 이미 발기를 했습니다. 이제 시작을 지금 하셨고. 우리나라 옷칠 네.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몇 명쯤 되나요? 많이 옷칠 작가들 꽤 있죠. 옷칠 작가들 꽤 있는데 예. 물론 이제 타 장르에 비해서는 워낙 적지만은 예. 그래도 이제 옷을 가지고 회화적으로 푸는 이제 작가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이제 공예 쪽이나 이런 다른 쪽이고. 예. 그럼 뭐 개인적으로 뭐 작가가 뭐 무엇인가 창조적인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변신해야 되고 창조적으로 나가야 됐지만 또 너무 많이 그런 것을 욕심을 내서 막 바꾸려고 한다든가 그런 부담감을 느끼게 되면은 작가가 추구한 어떤 그 세계에서 너무 일탈돼 가지고서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것을 작가 선생님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시고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작가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세계를 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정진해서 어떤 성태훈 작가만의 어떤 높은 예술 세계를 성취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아름다운 TV 갤러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나오니까 어떠셨어요? 무엇보다 이제 이게 처음 출연했는데요. 이 좋은 프로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